자, 시작하자. 20번. 자, 이 1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해석하시오.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첫 번째, 이거 뭐고, 이거. 해석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구조 분석을 하라는 말이고, 구조 분석을 하려면 동사만 다 표시해봐. think 찾고, are entitled to receive까지를 동사로 표시를 할게.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어디 있노? 오우 동사 있고 is 동사 있어. 그러면 이 중에 진짜 동사가 어느 거고 진짜 동사는 is란 말이야. 그지? 진짜 주어는 one이지. 그러면 who부터 어디까지 중간에 friends까지를 몽창 다 묶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원부터 먼저 해석을 적으면 다른 학교들은 우회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성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막 쭉 꺼버리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구조 분석할 때 해석할 때 조금씩 해석하는 거 구문독해, 구분독해로 구분 해석법으로 해석을 적으면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라는 시험 문제에서는 빵점 받는 수가 생긴다. 그러니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 자, who think only about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is 바로 앞자리에 friends 여기서부터 해석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 해석을 원부터 해석을 적으려고 해가지고는 곤란하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하라고? 프렌즈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프렌즈를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왜? 바로 앞에 오우 있고 데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 실제로 해석은 데이부터 해석을 시작할 거야. 그들이 친구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 빚진 것에게 한순간의 생각도 주지 않고서 그들의 친구로부터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자는 이라고 해석을 적어줘야지 된다고. 해석을 어디서부터 적을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이걸 답을 외우려고 절대로 하지 마. 답을 절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해석을 적으세요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해야 된다고? 시간 안에 빨리 답을 적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구분 해석법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우리말로 자연스러워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막 적은 다음에 그거를 앞뒤로 막 끼워 맞추기를 해갖고는 우리는 시간 부족에 걸릴 거거든. 틀림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구조 분석이라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중에서도 진짜 문장의 진짜 동사가 어디 있냐 말이야. 진짜 동사 바로 앞자리에서 해석이 시작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프렌즈부터 해석을 시작해야 되는데 프렌즈부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S는 V다 오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친구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한순간의 생각도 주지 않고서 1초도 생각하지 않고서 그들의 친구로부터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콤마 사이에 온순하게 말해서도 좋게 말해서도 좋게 말해서 그다지 좋은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성을 할 수 있다. 됐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앞뒤로 뭐 여기저기 재고 자시고 하지 마시고 뭘 하라고? 구조 분석하라고. 구조 분석에서 쨍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시기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사만 찾으라고. 그래서 may possess가 동사고 are limited가 동사고 그 다음에 never think가 동사고 can be가 동사고 그 다음에 opine이라는 애가 동사고
o가 동사고 are이 동사고 그런데 are이 혼자 동사냐? are hardly fulfilling이가 동사다 말이야. 어법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해석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일단 어법은 동사 찾으면 절반 이상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에서는 문장의 진짜 동사를 찾는 게 핵심이다. 동사 바로 앞자리부터 해석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자, 시작. may possess 앞에서 하지 말고 뒤에 동사 R 앞자리에 주어를 찾아라. 그러면 R 앞자리에 theym이 주어가 될 수 없단 말이야. O 앞자리에 athlete가 오후의 주어고 그러면 what부터 them까지는 끊어졌고 그 다음에 R 앞에 주어는 about이 될 수 없으니까 opine 앞에 주어는 they가 되겠고 그 다음에 even as부터 them까지는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문장이 되겠고 그러면 R 앞에 can be better 앞에 can be 앞에 주어가 they가 나왔고 how부터 pen까지는 또 끊어졌고 never think 앞에 주어 자리에 who가 있어. 그럼 이 who부터 다음 동사가 어딨노? 라고 하니까 pens are hardly fulfilling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are limited 앞에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may possess가 될 수가 없잖아. pens may possess 앞에 그러면 are limited 앞에 주어는 special rights네.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다 되어 있어. 그지? 그러면 이제 구조 분석에 맞게 해석을 가보자. 자, 여기서 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쓸데없는 애들이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fans who never think 이거 다 없는 말이야. about even부터 싸그리 다 owes them까지를 다 버렸어. 맞지? 그러면 fans are fulfilling s는 v다 or을이 완전한 문장이 맞냐라는 거야. s는 v다 or을이 완전해? 완전해. 그런데 앞에 and가 왜 있겠어? 이 and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그 앞에도 완전한 문장이 한 개 존재할 거라는 말이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묶은 애들은 한 개도 필요 없는 애들이야. fans may possess가 쓸데없는 애였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리에서는 노란색으로 다시 보자. special rights are limited by 점점점은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그 앞자리에 whenever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서 뭐가 돼버린다고? 부사절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and가 중간에 있던 and는 완전히 독립된 주절 두 개를 이어주고 있어야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딘가에가 틀렸다면 반드시 어디가 틀렸다고? 요 whenever 자리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이거를 일단 찾아란 말이야. 일단 여기가 틀렸어. 그러면 여기는 그냥 S는 V다 자리인 거야. 그러면 whenever special right는 제한된다라고 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써야지 될까를 생각해 보는데 답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whenever이 아니고 whatever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거야. 걔네가 가지고 있는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권리든지 상응하는 의무 세트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렇게 될 거지. 마찬가지로 이거는 복합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즉 복합관계 형용사 whatever를 알고 있느냐야. 그래서 스페셜 라이트가 합쳐서 명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whenever, 뭐 wherever, however 이런 애들은 부사들이잖아. 부사들은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지. 그리고 다 합쳐서 그냥 명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whoever, whichever, whatever 중에서 한 개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복합관계 형용사가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복합관계 형용사 whatever를 알고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시험에 내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자, 요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펜은 의무도 있다라는 말이지. 펜이 선수한테 요구하는 것만 있나? 펜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요 정도 살펴보시고 21번 문제는 뭐였습니까? 밑줄 친 부분을 조선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전체 내용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에코시스템 상태의 개념은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왜 안 왔는 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왜 안 왔는 대로 에코시스템 상태의 개념은 홈 가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 이 가든이라는 것은 작은 에코시스템인데 맥시미제이션은 생산 극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애다. 이걸 하려고 재배자가 끊임없이 간섭해 에코시스템 다이내믹에. 그래서 풀도 뽑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 살충제도 뿌리고 울타리도 친다 말라고 멧돼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 정도의 내용이다. 맥시마이징이 생산을 최대화하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야. 다시 불안정한 상태는 뭐가 불안정한 건데 잡초 좀 있는 게 정상이고 벌레 좀 있는 게 정상이고 멧돼지가 풀 뜯어 먹는 게 좀 정상인 거지. 그걸 다 제거해 놓은 게 어떤 상태란 말이야? 불안정한 상태라고. 그러면 밑줄 친 좀 더 안정적인 상태는 반대말 개념이 되잖아. 그러면 잡초 나 있는 상태, 메뚜기 좀 있는 상태, 멧돼지 좀 쳐들어오는 상태일 거잖아. 그렇게 적어줘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본문에 없는 애를 그렇게 적을 거냐고. 우리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적는 게 좋아? 가급적이면 본문에 있는 걸 적는 게 좋을 거잖아. 그러면 본문에 있는 말로 바꿔서 적어보자라는 말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unwanted plant가 난다. 인섹트와 아들 애니멀이가 풀 뜯어 먹는다. 벌레가 꼬인다. 이렇게 적어도 돼.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항상 밑줄이 쳐져 있으면 밑줄 뒤에는 뭐가 있겠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 답은 그럼 어디서 찾으란 말이야? 다음 문장에서 찾으라고. 다음 문장에서 찾아봐. 자, 채소들이 여전히 자라기는 하겠지만 생산량이 확실히 줄어들 거란 말이야. 왜? 다른 식물들이 누구야? 잡초야. 잡초가 풀떼기를 몰아내고 야생동물이 풀떼기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대로 답으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말이지. 그런데 뭐가 문제냐?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어. 채점 기준표에서 내용이 아무리 맞더라도 뭐가 빠져 있으면 핵심 키워드가 빠져 있으면 감점을 하는 경우가 생겨. 성광 조심해라. 성광에서 주로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채점 기준표에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들어갈 것이다. 베지터블 그로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yield will be low라는 애가 나온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yield will be low가
한 개의 키워드를 구성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다른 플랜트가 베지터블을 크라우드 아웃 한다가 다른 한 개의 키워드가 되고, 또 다른 키워드는 와일드 라이프가 컨슘 한다가 다른 키워드가 되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점짜리 문제였다면 잡초가 나고 멧돼지가 풀 뜯어 먹어요까지만 적으면 생산량이 준다라는 것이 우회될 거라고 한 개 빠졌잖아. 마이너스 2점을 깔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나? 6점짜리 중에서 4점밖에 못 받는 수가 있다. 내 멋대로 막 주 썼다가 창작하라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되나?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영상 찍어서 우리 톡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까지 했죠. 4번은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문제고,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고, 주제를 영작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번 문제인가요? 내용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별 내용이 없고, 그래서 해석한 거 한번 불러볼까요? Moreover, 게다가 commitment make people willing to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쟁 처음에 뭐를 찾아라? 동사 찾아라. make 찾았고, 그 다음에 would나 perform을 찾았고, 주어는 they이고, 그 다음에 that부터 perform까지는 action을 수식할 거다. 그러면 항상 해석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진짜 동사 앞자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커미트먼트부터 해석을 바로 적기 시작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욱이 약속은, 그래서 한 문장이 별거 아니게 되어 있을 때는 제일 쉬운 거는, 자, 동사를 찾아서 찍어서 우연다고 찍어서 돌려서 땡긴다, 이 구조로 해석을 해주시면 제일 쉽다. 게다가 약속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고, otherwise perform,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을 행동을 사람들이 기꺼이 수행하게 만든다. 오케이? 자, 단문의 해석은 S는 V다 점점점이 나왔을 때 동사 바로 앞자리를 찾아서 찍어서 돌려서 땡긴다의 구조다. 이게 가장 쉬운 해석 방법이다. 뭐해서 시험 칠 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시험 칠 때 해석을 적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시간 안에 적어야 되잖아. 시간 안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 방법을 써주는 게 좋겠다. 다음에 2번 자리에서는 이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는 그냥 보면 절대 안 보인다 했죠. 무조건 동사나 찾으세요. 아무 짓도 하지 마시고 그냥 동사나 찾으세요. 그래서 뭘 동사를 어떻게 찾을까요? 찾아봅시다. are willing to accept를 동사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is committed to를 찾는데, 쌤이 항상 뭐 했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commit A to B, A to B, A as B, A for B, A with B, A 뭐 어쩌고 저쩌고 B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세모 쳤었죠. 세모 왜 칩니까? A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is committed인데요. are willing to accept 앞에 택시 드라이버와 건설 노동자는 이 주어가 되겠고, is committed 앞에 주어는 a network of other agent가 주어고, 그러면 접속사는 only because가 됐잖아요. 그러면 a network of other agent가 A 자리에 해당하고 B 자리에 to take가 나와야지 된다라는 말이죠. 그게 commit A to B라고. commit A to B는 A를 B에 갖다 바치다. 그런데 이 to를 금방 뭐라고 해석했죠? 뭐에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to는 부정사 to입니까? 전치사 to입니까?
뭐뭐에로 해석이 됐어요. 뭐뭐가 비워져 있는 말을 뭐라 한다고? 전치사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답 나왔어요. 여기 바로 답이 나왔다고. 뭐가 틀렸어요? 테이크를 뭘로 고치고? 테이킹으로 고치란 말이죠. 전치사 투인지 부정사 투인지를 구분하세요 라는 개념이죠. 이해 잘 됩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만 하라고 하면은 대충 어떻게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죠. 구조 분석에 익숙해져 있어야 이게 전치사 투냐 부정사 투냐를 구분해가면서 어법 문제에서 핵심은 뭐라고? 동사 찾기라고. 해석하시오 문제에서 핵심은 뭐라고? 동사 찾기라고. 닥치고 동사 찾는데 진짜 집중해 주셔야지 됩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본문의 내용을 암기하는 거 좋아요. 본문 열심히 외우시고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 찾기를 게을리 하거나 동사 찾기가 잘 안 되는데 본문 외우면 뭐하노? 몇 문제 맞추겠노 그래가. 그죠? 일단 동사를 찾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딴짓거리를 하든지 말든지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6번이 윗글의 주제를 영작하시오. 윗글의 주제 뭡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요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회 체계를 형성하고 지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 알고 있죠? 이거를 주제를 영어로 쓰세요 라는 겁니다. 주제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습니까? 문장 형태로 생겨먹었습니까? 구의 형태로 생겨먹었다고 했습니까? 구의 형태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더 명사 오브 ing 명사 점점점 더 명사 to 부정사 명사 점점점 맞아요?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뭡니까? 사회적 구조와 약속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커미트먼트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sorry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커미트먼트라는 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휴먼 폼즈 이런 거 아니고 소셜 라이프 이런 거 들어가야지 되고 그죠? 이런 표현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더 글루 뭐 이 정도로 하셔도 되고 소셜 릴레이션십 뭐 이런 거를 쓰셔도 되겠고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영어로 써보는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2번 문제에서 얘의 주제는 뭐라고 썼습니까? 각자 쓴 거를 한번 읽어봐요. 못했어요. 주제를 영작하시오를 못했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봐요. 제일 문장. 요런 문장 또는 첫 번째 문장.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커미트먼트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한번 봐봐요. 사회적 삶의 접착제로 쓰이는 약속이다. 그지? 우리가 이거 우리 책 한번 펴놔봐. 글의 흐름을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1, 2, 3, 4단계로 나누었을 때 그죠? 쌤이 정리를 해줬었죠. 그래서 1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 커미트먼트는 더 글루이다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그대로 구의 형태로 바꾸면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써봐요. 바로. 이런 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A는 B이다죠. 지금 A는 B이다를 고치면 B 그 다음에 A로서의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영어로 써보면은 the glue 맞죠? of 그 다음에 social life 그 다음에 약속 약속은 commitment 이렇게 그냥 막주 쓰면 됩니까? commitment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the glue of social life 약속은 사회적 삶의 글루로서 기능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commitment as the glue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완전한 주제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사회적 구조와 약속의 관계. 사회적 구조는 어디 나오죠? 사회적 구조는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 사회적 오브젝트와 인스티튜션들은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커미트먼트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그죠? 그래서 약속이니까 뭐 커미트먼트 되겠고 사회적 구조니까 소셜 뭐 스트럭처라고 해도 되고 오브젝트 인스티튜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써도 되고 관계니까 the relation between A and B 뭐 A 자리에는 당연히 약속 커미트를 집어넣고 사회적 구조는 소셜 뭐를 집어넣어 주면 될 거다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글의 흐름에서 우리가 잡아놨던 말들을 구의 형태로 표현,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구의 형태로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대체로 보면 다음 글의 주제를 영작하시오라고 했을 때 어딜 보고 뺏길 거냐라고 했을 때 앞에 거 보고 뺏길래 아니면 뒤에 거 보고 뺏길래 여기서 택시 드라이버, 건설 노동자 이런 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예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쓰라 하는데 영작하라 하는데 진짜 영어로 막 쭉 쓸 생각을 하면은 되겠나 안 되겠나? 당연히 안 되지. 일단 우리말로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쓰는데 더 명사 전명 그 다음에 ing 점점점 to 점점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주제 표현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앞에서 적었던 건 뭐였어요? 여기서는 the relation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더 명사 전명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냐.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the commitment 그 다음에 as the glue 명사 전명 다시 전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냐. 이게 잘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실 수 있겠다. 주제를 영작하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말로 먼저 써보는 연습을 하시고 우리말로 먼저 쓰고 그거를 구의 형태로 어떻게 나타낼 건지를 써보시면 되겠다. 완식됐나? 넘어간다. 다음에 6번까지 했네. 그 다음에 23번 문제에서 23번 문제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리콜과 퍼밀리에리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만약에 뇌가 어떤 새끼의 뭐시기 얼굴과 이름을 다 저장해 놨는데 한 놈은 이 한 놈이 누구야? 페이스라고 생각하고 not the other에서 the other은 이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얼굴은 생각하는데 이름은 와 생각이 안 납니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얼굴은 생각나. 왜 이름이 생각 안 나? 자, 요점 정리. 왜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지? 저 방에서 저 뭐야 도대체? 왜 어떤 거는 기억이 나고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나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브레인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티어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투티어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투티어 메모리. 2단계의 이중의 메모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래서 뇌는 2단계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고 다 때려치우고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브레인이 퍼밀리에리티와 리코리를 따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밀리에리티는 뭐시기를 말합니다. 어떤 애를 본 적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퍼밀리에리티는 뭐시기라고?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적으시면 대충 비슷하죠. 맞죠? 그 다음에 all you can say 이거는 필요 없고 리콜이라는 애는 당신이 오리지널 메모리의 기억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적어 주셔야지 되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다 적어 주셔야지 됩니다. 항상 원문에 본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 주셔야지 되지. 대충 아무렇게나 막 적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어떻게 왜 당신이 그 인간을 알고 있느냐에 관한 원래의 메모리, 원본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를 리콜이라 한다. 자, 그런데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시험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건 맞는데 본문에 없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을 겁니까? 본문에 없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뭘 적을 겁니까?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단어 테스트를 합니다. 본 적은 있는데 뜻은 모른다. 이게 퍼밀리에리티입니다. 본 적도 있고 뜻도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때 못 외워갖고 손바닥 2대 맞았다라는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나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리콜이라고 합니다. 자, 단어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분명히 본 적 있어요. 나 외운 적 있어요. 그럼 뭐하노? 지금 모르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 퍼밀리에리티라고 한다고. 그지? 저번에 내가 그거 해갖고 손바닥 2대 맞았잖아요. 바퀴 10번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뜻 알아요. 이걸 뭐라 한다고? 리콜이라고 한다고. 이상한 거 쓰지 마라. 단어 테스트 적어라. 알았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회상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내가 쟤를 알고 있는지를 다른 말로 고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억의 맥락에 대한 접근이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요약문으로 요점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 How and why you know this person 이잖아요. 요걸 그래서 다른 말로 고치게 되면 the context you know the person 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본문에 없는 단어죠. 본문에 없는 단어지만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 되나? 다음 문제 24번 문제에 밑줄친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는 자 적어볼까? 환식이 한 거 한번 읽어봐. 동사가 resisted and was made to appear. 그럼 각각의 동사는 동사 앞에 주어는 a 캐릭터죠. 그러면 해석을 누구부터 시작하고 비고트부터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죠. 환식이 적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못 적었어요? 다른 뜻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 비고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왜 아주 시야지 되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는 이렇게 적을 거 아닌데 우리가 글의 내용상 흐름을 알기 쉽게 이해하려고 쌤은 항상 이렇게 또 뜻을 바꿔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 딱 좋습니다. 종종 꼰대로 표시되는 어떤 인간인 한 캐릭터가 이러한 발전들 중 하나 이상에 개개된다. 그지? And was then 그리고 나서 바보처럼 보이게 되었다. 되나? was made to appear 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보다는 뭐뭐 해졌다. 뭐뭐 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종 뭐시기 꼰대처럼 나타나는 어떤 인간인 한 캐릭터가 뭐라고? 이러한 발전들 중 하나 이상의 꼰대 짓을 하는 거야. 개기는 거야. 사회는 발전을 했는데 어디서 여자가 감히 어디서 깜둥이가 감히 이런 식으로 개겼단 말이야. 저항하였다가 리디큘러스해 보이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아시고 오케이? 자, 준용이 쓴 거 한번 읽어봐요. 쓴 거 그대로 읽어요. 매우 심한 사람으로 표시되는 음. 한 캐릭터는 어. 이러한 발전들 중 하나 이상에 저항했고 어.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전체 내용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50년대 초반에 나타났는데 미국 텔레비 시트콤은 미국 사회 내의 사회적 갈등의 다수를 차트, 도표로 나타내었다. 뭔 개소리. 진짜로 도표로 나타냈다는 말이 아니고 명확히 드러내었다. 그러면 미국의 사회 문제들이 뭐 있습니까? 시빌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권이 뭔데요? 그건 흰둥이 깜둥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민즈 라이트는 어디 여자가 여성의 권리 이야기고 그 다음에
children delight. 어디 새끼들이. 애들은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이런 문제에 해당하고 이민자, 다문화, 어디 중국놈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50년대 이전에는 당연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쟤네들도 뭐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었단 말입니다. 미국이라고 뭐 별반 달라냐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진화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화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함께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미국 사회 내의 주요 사회적 갈등을 다루었는데 이런 이슈들 각각은 어떻게 유머를 통해서 다루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더 진보적인 가치는 뭡니까? 흰둥이 깜둥이 어디 깜둥이 주제가 이게 보수적 가치 옛날 가치라면 새로 떠오르는 가치는 뭡니까? 깜둥이도 인간이지 똑같아야지 어디 여자가 이게 옛날 가치라면 좀 더 보수적인 가치가 아니고 좀 더 프로그레시브 진보적 가치는 누구? 남자나 여자나 뭐가 다른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성평등, 성평등, 인종평등 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사회에서 더 받아들여지기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머를 통해 다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항상 어떤 놈이 있다고? 꼰대라는 놈이 있다고. 꼰대가 이러한 사회적 발전의 계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등시 취급당하는 게 정상이지. 비고트가 뜻이 뭐라고? 꼰대라고. 꼰대니까 리디큘해 비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라고. 사회는 발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다음에 남들이 꼰대라고 욕하는 것 때문에 또는 둘 다 때문에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왕따 당한다고. 컷다운 당한다고. 자꾸 꼰대짓 하면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거를 유머로 보여줬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콤 속의 유머는 무슨 기능을 하였습니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어쩌는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애가 뭡니까? 좀 더 진보적 가치가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이라는 말이나 좀 더 플루랄리스틱하고 톨러런트 사회를 수용할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시트콤 속의 유머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조선말로 간단히 서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뭘 적을래? 본문 보고 그냥 그대로 찾아서 적으면 되잖아.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적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뭐 이상한 소리를 뭐 열심히 적으면 뭐합니까? 답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뭐 몇십 자 이내로 간략히 서술하시오라는 것은 결국은 안 중요한 부분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묻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죠? (1번을) 정확하게 해석하시오. 25, 6, 7, 8은 쌤이 그냥 띵가 먹었습니다. 알아서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거 틀리가 오면 그냥 뭐 별로 인간 취급 안 할 겁니다. 무슨 이런 거 틀립니까? 진짜 짜증나그러. 내가 이런 거 설명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도표 찌라시 뭐 이런 거 전단지 이런 거 다 틀리면 안 되죠. 29번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푸드라이팅에서 소셜 디멘셔니가 확 드러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푸드의 맛이 백시트를 차지하고 있다. 백시트를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요? 백시트 앞자리가 아니고 뒷자리를 차지하는 중이다. 뒷전으로 밀려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view A as B
플레이버를 세컨더리 임포턴스를 가지는 것으로. 세컨더리 임포턴스. 오브 뒤에 추상명사는 뭐라 그랬어? 오브 뒤에 추상명사는 베리베리 형용사라 했잖아. 그래서 부수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 뭐야? 안 중요하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해. 동창회를 갔는데 스테이크가 나왔어. 그러면 동창회에 스테이크 먹으러 간 거야?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야? 뭐하러 간 거야? 골프 치고 나서 골프 모임에서 회식을 했어. 그러면 골프 모임에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거기서 연어 구이를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소셜이라는 애는 항상 남과의란 말, 남들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동창회하고 데이트하고 골프 모임을 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맛이 뭐 중요하냐라는 말이야. 그게 전부 다인 개념이라고. 그래서 푸드가 제공되는 소셜 세팅에서 부수적인 중요성을 역할을 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비록 소셜 게더링이 푸드를 중심으로 코앨리스 하기는 맞지만 설마 동창회 하는데 씹은 소주 한 잔도 없이 그냥 사람들 50명 60명 모아놓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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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안녕 잘가 잘 살아 다음에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모였으면 뭐 차라도 한 잔 먹고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러니 푸드를 중심으로 동창회가 생기는 거는 맞지만 이러한 모임의 의미는 맛에 달려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플레이버는 다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뭘 가지고? 배고프잖아. 그래서 배 채우기라는 좁은 목표를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이 좁은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에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떠들다가 동창회를 하거나 골프 모임을 하거나 볼링 모임을 하거나 했어. 야, 그럼 볼링 모임을 하면 무조건 볼링장에서만 해야 되나? 볼링 쳤어. 그 다음 뭐 하겠어? 주변에 식당 가길 거 아니야. 골프 모임을 인터불고에서 하면 안 되나? 동창회를 인터불고에서 하면 안 되냐고. 동창회는 무조건 학교 가서 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인터불고에서 했어. 그지? 자, 그러면 내용이 그거라고. 일단 밥 먹었으면 그 모임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 사회적 관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식당에서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현수막 한 개 갖다 붙일 거잖아. 무슨 골프 모임, 무슨 볼링 모임, 무슨 동창회 이렇게 갖다 붙일 거잖아. 거기에 무슨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백드롭 역할을 할 뿐이라고. 우리 인터불고에서 같이 밥 먹었는데요가 인터불고 광고야? 아니면 동창회 광고야? 동창회란 말이야. 그지? 거기서 뭐 했는데? 밥도 먹었는데요가 된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배 채우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백드롭의 역할을 한다고. 그게 전부 다야. 이것은 이해될 수 있어. 제공되는 푸드의 맛과는 무관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맛에 대한 감상은 뭐시기라고? 그 갔는데 맛있더라 맛없다. 야, 니는 뭐 밥 먹으러 갔나? 아니면은 뭐 데이트하러 갔나? 아니면 뭐 모임하러 갔나? 그래서 거기에 맛은 부수적인 거라고. 그냥 네 느낌일 뿐이지.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르면 푸드를 둘러싼 세레모니나 리추얼들은 뭐시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퀄리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푸드가 주는 퀄리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맛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동창회 가서 스테이크가 맛이 있니 없니, 짜장면이 불어 터졌니 어쨌니, 김밥이 뭐 간이 돼 있니 안 돼 있니를 따지면 우회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 중요성을 놓친다. 왕따 취급받기 십상이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문제를 살펴보시면 1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2번을 정확하게 해석하시오는 해석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뭐니 뭐합니까? 자, 환식 1번 해봐요. 음식이 제공되었을 때가 아니고 음식이 제공되는 소셜 세팅을 뭐라 했어요? 사교 모임. 사교 모임에서 맛을 부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맛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다음에 2번. 2번은 누가 해볼고? 해봐라 준용이. 맛은 배를 채우는 좁은 목적을 도움을 주고 그것이 달성되면 그 모임을 특징짓는 어떠한 사회적 역학관계라도 그 배경을 제공한다. 됐나? provide A for B, B for A 얘한테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whatever social dynamics에게 배경을 제공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되나? 자, 그래서 복합관계 형용사 what이 나오면, whatever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hatever이니까 anything that으로 고쳐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whatever 뒤에 명사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any 명사 대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whatever만 있으면 anything 대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whatever 뒤에 지금 소셜 게더링이가 나왔잖아요. 아니 소셜 다이나믹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any social dynamics that 그 다음에 characterize the gather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모임을 특징 짓는 그 어떤 다이나믹스에게든 맞죠? 배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모든 전문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영작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주어진 표현을 적당히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일단은 영어로 막 쓸 생각을 하면 쓴다 안 쓴다? 영어로 막 쓸 생각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외워놓은 표현을 막 가지고 이걸 그대로 외워서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뭘 외워서 쓰면 외운 대로 써지나? 안 써지지. 그러니까 왜라고 조선말의 구조 분석이나 하라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않으면이니까 and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앞에는 모든 전문가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해서 동일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동일하지 않다라는 동사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비동사가 있고 더하기 동일한 이렇게로 나누어질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전문가이다 not 동일 이렇게 한 개를 적고 and 그들이 뭐 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S는 V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를 O를 어디에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and 그들은 따르게 하다. 뭐를? 자신의 연구를 어디에? to 심층조사. 이렇게 적어놓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and를 먼저 찾아보니 있어야지 적지. 그런데 주어진 애 중에 not이라는 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and랑 not을 합친 게 not이다. 그러면 요걸 우리는 not 뒤에는 동사 주어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영어로 적어보자. 모든 전문가니까 all expert, all expert 이렇게 적는 미친놈들이 있다. all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복수형이어야 한다. every expert라고 적든지 all experts라고 적든지. 맞나? 그 다음에 이다니까 is 아니 all expert are not the same. 그러니까 all expert are not the same까지는 오이에 정확히 맞췄다. 그 다음에 and not을 줄여서 not로 바꿨다. 맞나? 그 다음에 동사는 문제는 이 not이라는 애가 나오면 부정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do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동사가 are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do라는 애가 뭐 이상하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동사를 또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친다, 이제 돌아푼다라고 어법 문제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뭐였는데 따르게 하다라는 동사잖아. 따르게 하다라는 동사가 submi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do they submit. 이게 지금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잖아. 그들의 뭐시기? 그들의 지금 연구니까 their work to 그 다음에 엄격한 스크루트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거니까 the same scrutiny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nor 다음에 do they submit their work to the same scrutiny. 정확한 영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영작은 뭐가 중요하노? 순서가 중요한데 막 쓸락하지 마라. 절대로. 이 조선말 구조 분석이 핵심이다. 그리고 동사를 항상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뒤로 적당한 것들을 나열해 주면 된다. 항상 동사를 가운데 자리에 놓고 앞뒤에 대충 아무렇게나 나열해 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자. 이것도 시간 관계상 빨리 적어야 되기 때문에 바쁜 척 한다고 빨리 적으니까 자꾸 틀린다. 빨리 적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선말에다가 구조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오래 걸린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머릿속으로 암산하려고 하지 마라. 암산 잘 되는 친구들은 하면 되는데 영어로 잘 쓰지 않는 친구들, 암산 불가인 친구들은 새가 빠지게 과정까지 다 적어주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이야. 택도 아니게 뭐 자꾸 암산한다고 까불락거려서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로 살펴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내일 보는 걸로 하겠다.